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서류가 폭풍처럼 흩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 백발의 노신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젊은 통역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수라기엔 이상했어요. 말이 너무나 정확히 정반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800억 원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임원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청소부 여자가 걸레를 꽉 쥔 채 들어왔어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 통역은 틀렸습니다. 회장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커피잔이 떨어져 카펫을 적셨어요.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속 노신사의 눈이 커졌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72시간 전 새벽 4시의 알람 소리로 되돌아갑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은지가 눈을 떴어요. 3평짜리 원룸. 책상 위에 빨간 글씨의 고지서들이 보였어요. 최종 경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3개월 연체. 모두 밀려 있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강민우가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대리석 욕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완벽해. 새벽 5시 30분 첫 차 버스 안. 최은지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칼로 정확히 반을 잘랐어요. 한쪽은 비닐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녁에 먹을 거였어요. 버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오전 7시 회사 지하 주차장. 벤치에서 내리는 강민우를 발렛이 맞이했습니다. 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회사 후문 걸어서 들어오는 최은지. 청소부 전용 출입구였어요.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직원 휴게실. 최은지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어요. 아침에 자른 김밥 절반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미라와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장미라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도시락 위로 쏟아졌어요. 김밥이 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근데 어차피 청소부잖아요. 닦는 거 익숙하시죠? 강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월요일 큰 계약 있으니까 청소 제대로 하세요. 회의실 바닥에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둘은 키득거리며 나갔습니다. 최은지는 젖은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지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물은 김밥 몇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8시 모든 청소를 마치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속 깊은 곳에서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습니다. 발엔 신분증이었어요. 국제회의 전문 동시통역사 최은지.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녀와는 너무 달랐어요. 손가락으로 카드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 임원회의. 최은지는 구석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계약 실패하면 500명 해고해요. 월요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임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통역은 괜찮겠냐고. 피에르 회장은 프랑스어만 쓴대요. 강민우가 답했어요. 자기 실력이면 충분하고 소르본 대학 석사래요. 최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가 떨어졌어요. 소르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최은지는 테이블 닦다가 밑에서 서류 발견하고 계약서 초안을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4시 화장실 청소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장미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요일 되면 저 할머니 해고래요. 차장님이 자기 사람 데려온대요. 다른 여직원이 그 할머니 5년 일했잖아요. 장미라가 청소부인데 뭐. 나이 많으면 쓸모없대요. 최은지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서 손 씻다가 거울에 장미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미라가 놀랐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최은지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최은지 집,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신문들, 노란 종이들, 청와대 수석 통역사 최은지 사퇴, 통역 실수 외교 파문, 신문 아래 사진, 바랜 사진, 젊은 최은지가 백발 노신사와 서 있었어요. 프랑스 문화 교류 행사.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피에르 드발리에 15년 전 파리 사진입니다. 사진 뒷면, 연필 글씨, 피에르 드발리에 회장님과 함께 1998년 7월 파리. 최은지는 사진 오래 보고 나서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랐는데 사진을 신문 밑에 넣었어요. 서랍 닫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최은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3시 7층 회의실. 대형 스크린 앞에 임원들이 앉아 있고 화상회에 시작되었습니다. 최은지는 뒤쪽에서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스크린에 피에르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날카로운 눈빛.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강민우가 통역했습니다. 피에르는 신뢰를 말했는데 강민우는 수익이라고 했어요. 파트너십을 말했는데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관계를 말했는데 단기 성과라고 통역했어요. 최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랑스어가 들렸어요. 통역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피에르 회장 얼굴이 붉어졌어요.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강민우가 당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월요일 본회의 때 명확히 하겠습니다. 피에르 회장이 월요일까지 정리하세요. 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최은지만 남아서 바닥을 쓸었습니다. 테이블 위 메모지들. 강민우가 쓴 통역 메모를 집어들고 읽었어요. 트러스트 수익, 파트너십 효율성, CONFIANC 이익. 의도적으로 바꿔 쓴 흔적들. 최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계단 앞에 강민우와 장미라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물었어요. 괜찮냐고. 강민우가 웃으며 괜찮아요. 월요일까지만 버티면 돼요.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 후엔 상관없어요. 장미라가 저 할머니는요? 라고 하자 강민우가
월요일 전에 처리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지는 도구함 뒤에 숨어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회사는 조용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은지는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경비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최은지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제 뭘 잃어버린 것 같대요. 경비원이 화면을 검색했습니다. 7시쯤 영상을 찾았어요. 화면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어요. 청소복 입은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자기냐고 물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복 맞다고 했어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7시엔 집에 있었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어요.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최은지가 화면을 봤어요. 저 걸음걸이는 저와 다르잖아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해 보인대요. 전화가 울려서 경비원이 받고 나더니 인사팀에서 당장 올라오래요. 3층 인사팀.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청소부 기밀 절도 의혹. 15년 전 청와대 통역 사고. 과거 재조명. 최은지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CCTV 영상과 함께요. 최은지 씨가 서류 가져갔대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 집에 있었어요. 팀장 한숨 쉬었어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은지는 고개 저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증거 없어요. 팀장이 서류 건넸습니다. 무급 정직입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입니다. 최은지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어제 주운 메모. 강민우 통역 메모. 보여줘야 하나? 입술 깨물었어요. 입 못 열었습니다. 누가 믿을까? 청소부 말을? 인사팀을 나오니 복도에 장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장미라 웃었어요.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대요. 최은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며 주먹을 쥐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최은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세평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창문 석양빛만 방을 비췄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뉴스 봤대요. 도둑질했다면서요. 최은지는 고개 저었습니다. 오해예요. 아주머니가 팔짱 꼈어요. 상관없대요. 월세 석 달.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래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급여 들어오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급정직인데 언제 받냐고. 당장 나가래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은지는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뉴스 검색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 나왔어요. 댓글 읽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문제 일으킨 사람. 청와대 쫓겨난 이유. 이런 사람 왜 채용해? 믿으면 안 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댓글 수백 개가 모두 비난 댓글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 수많은 불빛들. 어딘가 사람들이 저녁 먹고 있겠죠. 가족과 웃고 있을 거예요. 눈물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참았던 눈물. 혼자 있는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눈물 닦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신문들. 바랜 사진. 피에르와 웃던 본인의 모습. 주머니에 손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어제 주운 강민우 통역 메모를 펼쳤습니다. 트러스트 수익, 파트너십 효율성, 의도적 변조. 오래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고 작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본회의.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하늘 별 하나.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일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최은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깊은 다크서클,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꺼냈어요. 프랑스어 교재였습니다. 1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책.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페이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글자들은 선명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 CONFIANC ESTESSENTIELLE. 신뢰가 중요합니다. 러 PARTENARIAT AUTHENTIQE. 진정한 파트너십.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단어들이 굴러떨어지지 않았어요.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계속 연습했어요. 1시간, 2시간.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세탁기에서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빨아둔 것.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바람에 옷이 펄럭였어요. 옷이 마르는 동안 다시 프랑스어를 연습했습니다. 메모지를 보면서 단어들을 외웠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청소복을 걷어들였어요.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구겨진 부분이 펴졌습니다. 깨끗하고 반듯해졌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어요. 50대 중반의 여자. 청소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15년 전처럼 날카로웠어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메모지가 만져졌습니다. 강민우의 통역 메모. 증거.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석양빛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주황색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피에르가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강민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피에르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장기적 신뢰관계를 원한다고 했어요. 강민우가 통역했습니다. 단기적 수익관계를 원한다고 했어요. 피에르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피에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강민우는 효율적 거래가 중요하다고 통역했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강민우가 당황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정확하게 통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지가 들어왔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청소부가 왜? 최은지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우 옆에 섰어요. 박서준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고. 최은지가 스크린 향해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피에르 드발리의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은지를 쳐다봤어요. 최은지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파리에서 뵀다고. 문화교류 행사에서. 자기 이름은 최은지라고 하자 피에르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통역사라고. 최은지는 네,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어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신뢰와 파트너십을 말씀하셨고 통역사는 수익과 효율성으로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강민우가 쓴 통역 메모. 트러스트를 수익으로, 파트너십을 효율성으로, 의도적 변조한 내용입니다. 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렸어요. 강민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은지가 피에르에게 자기가 정확하게 통역하겠으니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하자 피에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겠다고.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은지가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확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장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도 자기가 조작했고 오빠 옷 입고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다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강민우와 장미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서준 대표가 최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무급 정직 취소하고 정식 통역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최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청소부가 편합니다. 스크린에서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최은지에게 잠깐만 남아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가고 회의실에 최은지만 남았습니다.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났네요. 최은지, 네, 오래됐네요. 피에르는 그때 일은 최은지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문제였어요. 최은지 씨가 희생당한 거예요. 최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최은지 씨를 구하지 못해 계속 미안했어요. 최은지 씨가 통역사 그만둔다는 소식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최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피에르는 하지만 오늘 최은지 씨는 돌아왔어요. 정의를 위해서. 최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피에르도 미소 지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여전히 훌륭한 통역사예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은지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계약은 성사시키겠어요. 최은지 씨 덕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파리에 오시면 제대로 환대하고 싶어요.
최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최은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강민우의 통역 메모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회의장을 나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어요. 다시 청소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